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술술 풀리는, 잘 풀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방문하셨다면 저는 평화로운 캐나다 생활과 책 읽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마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또 다른 제 영상에서도 함께 만나요. 여러분, 드디어 평창 올림픽이 개막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멋진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뿌듯한 자부심 느꼈습니다. 지금 토론토도 굉장히 춥고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 날씨에서도 함께 한마음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고 너무 따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술술 잘 풀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인생 수업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새쌍둥이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 새쌍둥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똑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새쌍둥이를 각각의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또는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C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은 A를, 다른 한 명은 F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항상 우리를 혼동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C를 주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무릎에 앉았을 때도 아버지는 내가 우리 셋 중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넌 누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새쌍둥이로 태어난 것에서부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어리석은 가짜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는 법은 알면서도 그것을 되돌아볼 줄은 모릅니다. 배우자, 부모, 직장 상사, 좋은 사람, 반항아 등 표면적으로 맡겨대는 역할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어느 정도 눈물이 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간디에서 히틀러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면 노력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삶이 가르쳐주는 배움들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들을 벗어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본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반대쪽 끝까지 올라가야만, 다시 말해 때로는 진솔한 불평도 늘어놓을 줄 알아야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어술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방어술은 일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를 때 6살짜리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그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견디도록 도와주었지만 자라서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방어술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힘든 시절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 뒤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상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가정의 그저 관리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실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들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부모와 형제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했으며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런 짐스러운 역할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 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의견 충돌과 실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신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맡은 역할이 너무 무거웠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기쁘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다른 이들을 속여왔음을 깨닫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했다. 착하게 굴어서 다른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당신은 자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들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다는 두려움,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당신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역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얘기합니다. 난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간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도 다른 이들과 아무 차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중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을 약하게 대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어두운 면을 회피해왔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흑백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은 보통 회색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 외톨이, 희생자, 순교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같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을 멋있게 보든 초라하게 보든 우리는 주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날씨도 좋고 주가는 오르고 차는 깨끗이 세차해 윤기가 나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저녁 식사도 괜찮았다면 스스로 굉장한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늘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과 상황들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 위해 타인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 자신도 실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런 방어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또는 관계를 시작하고 있든 끝내고 있든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절정기에 있든 절망의 나락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직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삶이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껏 내게 막혀진 역할들 속에서 내 삶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삶과 뭐가 다를까 싶었어요. 그런데 병을 앓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거나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끝나는 날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진실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겪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겪은 특별한 역사와 사건들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그 특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심하게 절망합니다. 자신을 알려는 노력의 첫걸음을 시작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생각해온 것과는 다른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하곤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은행원, 여행가, 의사,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사무실의 성실한 직원, 단체의 성실한 참여자, 헌신적인 이웃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잘 풀리는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일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가끔씩은 억누르고 있던 충동에 몸을 맡기고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도는 당신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고 또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배워야 할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원하던 물건을 갖겠다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사랑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휴가 여행을 떠날 때면 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낮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밤늦게 완전히 지쳐 호텔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휴가 기간 동안 전혀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자 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침 늦게까지 자고 느긋하게 몇몇 군데만 관광하고 하루 1시간씩 베란다나 해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봐야만 성이 차는 열정적인 관광객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휴가를 떠나면 열심히 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경과 휴식을 적절히 섞을 때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인 티모시는 60세 되던 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세 딸을 키웠으며 언제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심장 발작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건 내 동맥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죽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딸들 역시 강하게 자라주길 바랬고 그래서 애들을 아주 엄하게 대했죠. 이제 그 임무는 끝났어요. 나도 예순이 되었으니 내 삶도 언젠간 끝나겠죠. 더 이상은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딸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무척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래요. 티모스는 병실에서 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딸들도 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의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아버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래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교훈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무한히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잠재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매 순간마다 크거나 작은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진정한 자신에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쇠약해지신 70대 후반에 자기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진심을 할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더 이상 내 모습이 생기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지.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난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생을 떠날 수 있단다. 그 남자분이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난 할머니에게 내가 죽을 때쯤엔 나도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파이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생 수업에 같이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풀리는 인간관계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길 원하죠. 우리가 바깥에서 얻는 기쁨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좋은 아주 큰 집을 샀더니 또 그 안에 넣어야 할 좋은 가구가 필요하더래요.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큰 집, 좋은 집을 사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만족감에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집 안에 채워놓을 좋은 가구가 또 필요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속 의심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한 목표를 우리가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뜬구름 같은 바람, 또 막 빨리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갈등 섞인 열심. 그렇지만 오늘 인생 수업에서 나 자신과도 진짜 잘 풀리는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이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진정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장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작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접근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수업에 여러분과 함께 옆에 앉아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서도 화이팅 외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귀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무한히 펼쳐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오늘도 막 쏟아지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너무 멋지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그렇게 쭉 해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